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그 댓글로 그떤 분께서 정면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정면으로 했을 때 이제 혹시 제 외모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측면으로 좀 보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얼굴을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제 진심을 전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이렇게 전하려면 이렇게 또 얼굴을 보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뭐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찍으면 어떠냐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또 한번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면으로 봐도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면으로 그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요. 이제 제가 지금 말선진 동제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난 18년간 어떤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또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지난 18년 동안 척추 수술을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허리에 그 디스크가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인공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못으로 이렇게 그걸 고정을 이제 척추 3마디를 지금 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처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픈 고통으로도 참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도 그래도 정말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터지기까지 하니까 그때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싶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성 진통제를 먹었고 제가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구역과 구토가 그렇게 심하고 멈추지를 않는데도 제가 그 계속해서 그 약을 먹었을까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뭐 통증이 약간 줄었거나 그 유지가 됐었던 기간이 그래서 한 전체 18년 중에 한 3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한 15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만 이제 해왔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매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처음 뭐 18년 전에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아파본 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못 살겠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1년 후에는 또 진짜 이거 정말 이보다 더 아픈 게 있네. 근데 진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아. 그걸 지금 한 18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막 정확히 객관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제 그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진짜 그런 큰 고통이 올 때마다 진짜 여기서 만약에 더 심해지면 나 진짜 못 견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정말. 처음 말선 진통제를 먹을 때 이제 가장 낮은 이제 5짜리 용량을 먹으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도 제일 낮은 용량을 처방하는데 5짜리를 그러면 도대체 이보다 더 높은 용량은 누가 먹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척추의 이제 고통만으로 그렇게 최대 용량으로 이제 먹었던 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그 척추의 고통만으로도 이렇게 그 가장 높게 처방받은 용량이 그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타진 서방정이라는 약이요. 그거 40짜리. 예, 40짜리였어요. 그 디스크 이제 자리에 인공뼈를 놓고 이게 나사못으로 이제 고정받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수술 자체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수술 받고 나서 그게 정말 그 마치 이제 깨고 이제 정신이 이제 들었을 때 아 고통이 어떻게 까무러치든지 그냥 옆에 이제 무통제 주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투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을 때 진짜. 그러니까 그 수술 받고 통증이 너무 그 뒤로 계속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타진 서방정 40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럼 디스크가 터졌을 때도 5짜리에서 이제 최대 20까지 제가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40은 진짜 높은 용량이었죠. 그때 기준으로는. 이게 마이슨 진통제는 천장 효과가 없다 그래요. 천장 효과가 이제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마이슨 진통제 용량을 계속 그거에 상응하게 이제 높이면 되는 거라 이제 끝도 없이 이제 올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진 못해요. 법으로. 어쨌든 용량 처방 용량이 그 법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뭐 계속 올리진 못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겪은 통증도 진짜 아픈 건데 그거에서도 막 40도 사실 진짜 높은 건데 막 100, 200, 300, 막 400 이런 사람들은 뭐 도대체 뭐 어떤 고통이길래 아 그런 거 뭐 상상도 못 해봤죠. 그런 걸 누가 쓸 수 있나 싶기도 했고 그때는 가장 높은 용량이 사실 얼마인지 뭐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때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떠올리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환자는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떠올린다면 암 환자를 떠올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에 진짜 온갖 희귀질환 중에서도 끔찍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누군가의 고통을 뭐 누가 더 고통이 심하냐 마냐 비교할 생각이 없는데 그때는 뭔가 저의 통증과 고통을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환자의 질병으로 그 고통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병이라고 해도 똑같은 크기의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18년 전에는 그 당시의 통증이 제 인생에서 겪어본 이제 가장 큰 고통이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또 너무 또 가장 큰 고통을 또 겪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교하지 말고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대로 그냥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다 모두가 안타깝고 정말 아프고 힘든 우리 환우들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별의별 치료를 이제 받아보고 재활을 받아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통증은 심해져가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뇌가 속질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아무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그래요. 응선아 이거 응? 지금 안의원 다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 분명히 좋아질 거야. 열심히 치료받자. 좋아질 거야. 야 너 침만 개선 받았잖아. 한약까지 먹으면 진짜 좋아지지 않겠어? 뭐 제 스스로한테 계속 희망 고문 뭐 희망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수영을 이제 다니면은 야 이게 수영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수영하면은 진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이제 세뇌를 시키려고. 근데 그게 어느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요 안 속아요 이제. 아무리 저한테 야 괜찮아 나 진짜 좋아질 거야. 야, 혹시 알아? 네가 뭐 정말 치료 받았는데 이제서야 막 좀 빛을 발해가지고 이게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질지도 몰라. 계속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막 해도
더 이상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통증이 심해져 가고 이러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우울함이 이제 심해져 가더라고요. 이게 저처럼 척추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이제 보존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호전이 없고 이제 극심한 통증을 계속 그렇게 느끼고 이제 만성 통증이 되면은 그게 척추 수술 후 증후군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척추의 문제로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양쪽 이제 엉덩이 통증, 양쪽 다리 통증,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거든요. 사실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은 허리만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허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만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엉덩이는 멀쩡한데 또 다리만 아픈 분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조합인 거예요. 그리고 허리 엉덩이, 또 뭐 엉덩이 다리, 아니면 허리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조합이 돼서 고통이 오거든요. 그리고 뭐 엉덩이나 다리도 뭐 오른쪽만 그런 분도 있고 왼쪽만 그런 분도 있고 이런데, 제일 최악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양쪽 다리 다 아프고, 그게 저예요. 정말 말할 게 없어서 무슨 아픈 거, 최악으로 아픈 거를 지금 이런 얘기에 참 무슨 자랑하듯이 그걸 얘기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또 저처럼 또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척추의 문제로 뭐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가 진짜 펼쳐졌죠. 안 그래도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아니 이게 뭐 이게 암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통증이 이게 점점 전신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정말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막 살아온 날들 막 생각하면서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막 한없이 깎아내리고 저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아니 세상에 온갖 악행을 막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뭐 공부를 내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뭐 착한 어린이상, 선행상, 그런 상들만 수십 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제 천성이 저 자신을 챙기는 건 안중에도 없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못 챙기는 게 잘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 타인의 제가 아픔에 굉장히 공감을 제가 잘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인데, 야, 내가 의도치 않게 뭐 살면서 누군가를 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기약 없이 겪어야 할 만큼 큰 죄를 막 저지른 건가,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 처음 이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도 엄청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이제 뭐 그분은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되게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차도 있고 집이 그 큰 공업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보험을 좋은 걸 이제 들어놔가지고 종합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놨으니까 뭐 돈 물어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뭐 있죠. 뭐 저랑 뭐 아버지 뭐 입원한 병원에 뭐 찾아오지도 않고 뭐 사과도 없고, 보험 처리만 하면 끝이고,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보험 가입했으면 이게 뭐 면죄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어떤 분은 뭐 사고 낸 가해자가 뭐 보험 가입도 안 해가지고 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도 또 알다 보니까 참 이게 불행이 좀 다행이다고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안 좋네요. 하여튼 제 삶은
그때 이후로 뭐 계속 나락이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사는데, 그 사람은 원래 집도 부자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막 그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했는데 왜 가해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막 이제 끔찍한 고통을 막 견뎌내는 것도 매일 못하겠다고 느끼는데, 이제 마음의 병도 이게 심각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살고 싶지가 않았고, 제 스스로를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누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날도 수도 없이 많았죠.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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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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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매일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이제 환자가 되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잉여인간이 됐다고 느끼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제가 아파서 막 힘들게만 하고 피해만 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 스스로가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존감은 이제 막 바닥까지 떨어졌고,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지하는 이제 뭐 끝이 이제 없으니까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지하로 계속 제 스스로가 막 파고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제 제가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에, 아무리 내가 고통이 심해도 절대로 내가 누구에게도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아야겠다 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은 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두려워서 노력을 한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직업적인 뭐 어떤 그런 능력은 제가 키울 수가 없지만, 내가 아파도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나이는 들어갈 텐데 내 나이에 맞는 내면은 키워야겠다. 네,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제가 머리로는 생각이 가능하고 입은 살아있으니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이 그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이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봉사활동도 못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좌절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 살아 있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어, 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보다는 이제 정신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가족도 절친한 뭐 친구들도 막 어쩌지 못할 만큼 그런 분들, 이제 그런 힘든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상담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공이 또 키워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는 것도 가능하고, 전만큼 상담하면서 어떤 멘탈적인 그런 게 고통이 어, 좀 제가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키워지더라고요. 더. 이게 제가 이렇게 겪어본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누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지금은 제가 이제 척추 수술 후 증후군과 섬유근육통 같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펜타닐 패치가 최소 단위가 12이다 보니까 다른 약들은 5가 최소 단위라 이렇게 50 이렇게 줄이면 될 텐데 이건 12이다 보니까 줄여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뭐 보통 정말 정상적으로 펜타닐 처방을 받았으면 펜타닐 처방받은 분이 그거를 뭐 약을 굳이 줄이거나 뭐 안 쓰는 일은 사실 뭐 잘 없죠. 펜타닐은 그만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고, 정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분들 같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시한부 판정받고 남은 삶에 이제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니까, 물론 마약성 진통제 쓴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그 고통을 좀이라도 줄여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쓰이거나 아니면은 절대로 이제 웬만해서 나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CRPS 환자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써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그럼 뭐 이걸 왜 줄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런 도전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12씩 줄이는 거는 이거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약을 처방을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조금씩 쓸 수 있게끔 막 처방받는 것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줄이지 않고 이거 약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몸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양 용량을 이렇게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줄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좀 보여드리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패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몸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기 이게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디 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있네. 이거 이렇게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링거 병원 가서 입원할 때 링거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할 때 간호사분들이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링거 이거 줄 고정할 때 그 종이 테이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조금씩 잘라가지고 먼저 피부에다 먼저 붙여요. 그리고 패치를 붙일 때 그거를 간격을 계산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그 종이 테이프에다가 패치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줄여가는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혹시나 이런 저같이 나 지금 너무 약 용량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이거 좀 조금씩 줄이고 싶은데 이거 뭐 도저히 줄일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펜탄이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계속 까먹는 있잖아요. 아얄코돈 이 약을 줄여가니까 그 변비로 인한 고통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진짜 좋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 여자친구 덕분인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시도를 감히 뭐 하지도 못했을 거고 견딜 생각도 못했을 거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통증을 참아내는 능력만 더 키워낼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아픈 거 막 고통스러운 거 이거를 최대한 티를 안 낼 수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함께 있을 때 이게 통증이 줄어드니까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에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 나 진짜 이러다 막 낫는 거 아니야? 막 약도 다 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약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신의 통증이 막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약이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경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내가 펜타닐을 50을 써요. 그러면 뭐 치통 같은 거는 좀 더디게 좀 덜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CRPS는 300은 써야 그 이상은 써야 뭐 이렇게 고통이 줄어든다. 뭐 이런 그 어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이제 그래서 전신통이 막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막 지금 손하고 이제 막 발에요. 이게 장돌이 있잖아요. 망치 그 조그마한 망치 있잖아요. 그걸로 뼈를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내려치는 이 통증하고 이게 막 뾰족한 이게 바늘 같은 게 아니고 뭉툭한 이거 두껍고 뾰족한 막 송곳 같은 걸로 막 찔러대는 막 고통.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요.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만약에 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화상 입은 데를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을 때 느낌 오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게 오니까 다시 막 너무 두렵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아직 뭐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려고 해요.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정말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도전을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한 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막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큰 힘을 받고 있어요. 진짜 진작 좀 시작할 걸 너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막 아픈 분들 유튜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몇 년 전 막 오래 전부터 막 시작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부터 이렇게 응원도 받고 그 환자분들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걸 또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조금 내가 달리 살 방법을 좀 일찍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지금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저도 꼭 건강을 회복하고 재기해가지고 저의 꿈인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항상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